대동여지도 리포터 김정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종로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근대 건축 유산을 주제로 한 특별한 두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동여지도 가이드로서 오늘 소개해 드릴 근대 건축 유산이 과연 어떤 곳일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수리기술 연구과정 중 수집된 정보와 지식 등을 공유하고 보수 정비된 근대 건축 유산을 함께 관람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네요. 오늘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엘버트 테일러 가옥, 흔히 딜쿠샤로 불리는 곳인데요. 바로 따라가 볼까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근대 건축 유산을 대상으로 수리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 한복판 한적한 주택가 속에 위치한 딜쿠샤는 한 미국인 부부의 집으로 지어졌습니다. AP통신사 특파원에 근무했던 미국인 엘버트 테일러가 일제강점기 당시 3.1운동과 당시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전 세계로 알렸는데요. 그 당시 엘버트 테일러와 그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집이 바로 이 딜쿠샤입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시작되며 외국으로 추방되게 되죠. 주변 환경은 계속해서 발전했지만 홀로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붉은 벽돌집, 서양 사람집, 심지어 귀신이 나오는 집 등으로 불리거나 사람들이 무단으로 살기도 하는 등 방치되어 오다가 1997년 제 이름을 찾게 됩니다. 결국 2006년 엘버트 테일러의 아들 브루스 테일러가 87세의 나이로 이곳을 한 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곳은 국가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고 보수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뜻깊은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곳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많은 관람객분들이 다녀가실 수 있게 무료 관람 또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선의 궁궐에서 쓰는 방식대로 병풍도 사용하고 이렇게 찻잔도 그때 궁궐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제작을 했다고 하네요. 분위기가 뭔가 좀 고급진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가운데 벽난로가 있으니까 또 미국의 그런 건축 양식이 또 반영되기도 하고 되게 신기한 좀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다시 한번 구분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딜쿠샤가 복원된 후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전문가들의 노력도 많았지만은 결과적으로 큰 해법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특히 거기 과정에서 이게 원래 여기 살았던 가족들의 후손이 이 건물을 다시 찾는 행위가 있었고 그 자신들의 기록과 또는 책까지 이제 우리한테 제공을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진정성 높게 복원될 수 있었던 거죠. 그 가치에 대한 명확한 자신감이 시민사회를 설득하기도 좋았던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답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저 초롱초롱한 눈빛 정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죠? 딜쿠샤를 복원하는데 적용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924년에 준공된 건물로 벽돌조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내진 보강을 위해서 철골조로 보강을 했고요. 외벽 같은 경우에는 훼손된 부재들을 신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고 외벽을 세척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붕 구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잘 남아 있어서요.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건물이 이뻐서 이게 문화유산이 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행적 때문에 문화유산이 됐다는 게 좀 그런 스토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복원수리 기술은 엄청납니다. 참가자분들이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려고 하나 봐요. 버스를 타고 참가자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딜쿠샤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그리고 뮤지컬 등등을 좀 봤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나 좀 서사들을 담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좀 되게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좀 생경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버스에서 내리는 참가자들.
이곳은 또 어떤 근대 건축 유산이 있을지 재촉하는 발걸음에서 참가자들의 설레임이 느껴집니다. 근대 건축 유산 두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또 어떤 역사가 깃들어져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복원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강서구 마곡동 서울식물원 안에 위치한 마곡문화관입니다. 이 근대 건축 유산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이었는데요. 김포 일대의 농경지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농업 관련 근대 산업 시설물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한다는데요. 이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에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수리 과정을 거쳤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지지 않나요? 과거에는 이 지대가 한강의 지류를 끼고 있어 넓은 경작지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배수펌프장을 지어 내부에 있는 관문과 펌프의 장치를 사용하여 비가 많이 오는 날 농경지의 침수를 막곤 했다고 합니다. 잘 구경하셨나요? 이곳이 현존하는 근대 시설물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농업 시설물의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복원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 수봉원으로 사용되기 전에 이곳은 농지였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서울에서 마지막 쌀 농사를 지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쌀 농사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항상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물이 과도하게 있어도 농사가 안 되니까, 만약 우리가 장마기에 장마 때 물이 너무 과해서 쌀 농사를 망칠지 모르니 과도한 물을 이 한강으로 퍼내기 위해서 만든 게 이게 배수펌프장입니다. 오히려 소비도시 서울에서 더 이상 쌀 농사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서 근대기 농업유산의 유구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현장이 됐습니다. 직접 전문가분들의 소감을 들을 수 있어서 더 문화재에 대해 잘 알고 어떻게 복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서 일반인 분들이나 전문가나 전공자분들 관계없이 더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더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진행한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딜쿠샤와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을 방문해 봤는데요. 일제가 남긴 근대기의 유산이라고 해서 그동안 외면받고 방치되고 철거되어진 유산이 참 많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우리 근대기의 유산을 미래 후손들에게 남겨줌으로써 더 이상 단절된 역사가 아닌 연속선상에서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해줘야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녀보니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역사를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